안녕하세요. 유노르노 건필입니다. 오늘은 그랑콜레오스를 타고 그랑콜레오스의 전체적인 주행 특징 그리고 연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슬슬 그랑콜레오스들을 많이들 인도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운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차인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유노르노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시승한 차는 그랑콜레오스 에스프리 알핀 세틴 어반 그레이 색상입니다. 콜레오스를 몰고 운행한 구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강원도 철원군 노동당사까지 운행을 했고요. 그러고 다시 철원에서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변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 코스를 선택한 것은 다른 시승기와는 좀 다른 주행 환경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선택을 한 거였어요. 콜레오스는 이미 시승기가 많이 나와 있는 차고 연비 측정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내 연비 측정이나 고속도로 연비 측정을 저희가 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특수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운행했던 코스는 서울에서 천원으로 넘어갈 때를 제외하고 고속도로를 타지 않습니다. 콜레오스는 고속도로에서 좀 더 높은 연비가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들은 시내 연비가 좀 더 좋았는데 콜레오스는 고속도로 연비가 좀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속도로를 피했던 거죠. 코스는 국도로만 영서, 영동 지방을 횡단합니다. 중간 지점인 천원에서 화천, 춘천, 양구, 인제를 지나 양양으로 넘어가는데 해발 700에서 900m 정도의 높은 고개를 세 군데를 넘어야 되는 코스입니다.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져 있어서 연비운전에 상당히 불리한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승은 컴포트 모드로 주행했습니다. 에코 모드보다 좀 더 많은 운전자들이 선택할 주행 모드라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스포츠 모드는 선택률도 낮을 거고 급커브가 많은 코스 특성상 핸들 조작이 쉬운 컴포트 모드로 운행했을 때 좀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좀 쌀쌀했는데 늦은 시간에 출발했다 보니까 졸음운전을 예방하려고 제가 일부러 에어컨과 시트 통풍을 모두 켠 상태로 운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연비에 불리한 부분이죠. 공조장치를 켜놓고 운행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는데요. 바로 핸들 열선 때문이었습니다. 한계령을 넘어갈 때는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갔는데 그랑콜레오스는 영상 10도로 내려갈 때 핸들 열선이 켜지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기능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갑자기 핸들이 뜨거워져서 차가 고장이 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콜레오스는 예상치 못한 자잘한 기능들이 좀 많고요. 앞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운전자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진짜 깜짝 놀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로에 차가 별로 없는 한적한 도로라는 점, 이거는 연비에 유리한 부분이었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사람을 놀라게 하는 운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부탁드릴게요. 국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국도 여행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콜레오스는 컴포트 모드를 활용해도 상당히 편하고 어느 정도 언더스티어 특성을 보이지만 좋은 핸들링을 보여줬어요. 대중차는 안전 때문에 약간 언더스티어 특성을 보이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 SUV에 비해서는 좀 중립적인 핸들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좀 더 핸들과 엑셀의 반응을 날카롭게 하고 싶다면 스포츠 모드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연비는 어느 정도 타협을 봐야겠죠. 몇몇 시승기에서는 시속 70km 구간에서 가속이 더디다는 평을 내렸는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던 구간이다 보니까 의아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대부분 3단 변속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인 가설로는 이 차의 변속기가 좀 워낙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단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가설로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이 연비 중심으로 가급적 고단을 유지하면서 달리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운전 습관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보통 가속력을 측정하시는 분들은 페달 컨트롤 없이 엑셀을 꾹 밟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자동 변속기는 이 상황에서 높은 단수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속력을 유지하려면 중간에 페달에서 발을 떼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실제 운행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일상주행에서 페달을 끝까지 쭉 밟고 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비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철원까지 리터당 20km/L를 유지했고요. 철원에서 수피령을 넘어 화천에 도착해서 주유를 했을 때는 리터당 19km/L를 유지했습니다. 꽤 높은 고개를 넘었는데 상당히 연비가 잘 나왔죠. 이 연비는
화천에서 양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유지됐습니다. 이 연비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시승을 하면서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인데 급격한 경사를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열심히 힘을 써서 오르막을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도 잘 안 밟아요. 브레이크 과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인 다음에는 회생제동을 주로 사용하면서 내리막을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개 하나를 내려가면 배터리 충전이 끝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평지 구간과 그 다음 고개 오리막 구간 초입까지 모터로만 주행을 해요. 국도에 고갯길이 많다 보니까 제한속도 60km 이하 구간들이 많았거든요. 이 정도 제한속도 구간에서 콜레오스는 엔진 사용을 배터리 충전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불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저희 시승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연비에 가장 불리한 환경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는 데만 7시간이 걸리는 긴 시간이었어요. 돌아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9시간 반을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즉흥적으로 시작된 시승이다 보니까 늦게 출발했어요. 늦은 시간에 운행을 하다 보니까 화면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많이 해야 됐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그랑콜레오스를 한 2000km 조금 넘게 운행했는데 탈수록 만족스러운 중형 SUV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랑콜레오스를 파는 입장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영상 정보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는 대리점들에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시승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윤호르노 권PD였습니다.